안전한 경남 사건의 재구성. 요즘 뉴스를 틀면 이 화재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재의 무서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최근에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 참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었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진주 가좌동에선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이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진주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 참 끔찍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이렇게 불이 나면 많은 또 피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공동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지금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안전방재학과 특임교수 송창용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최근 이 KT통신고 화재나 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말 이 갑작스럽고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 제가 각종 언론에서 최근에 이런 화재라든가 재난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실제로 각종 통계를 보면 현대 사회가 점점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각종 재난에 더 많이 봉착하고 있거든요. 네. 현대 과학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 체계도 많이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 교수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 안전해졌다고 믿는 이런 대중들의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현대 사회를 오히려 위험 사회라고 규정하며 네.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가 도시화, 과학화, 고도화가 될수록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그 빈도는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위험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재난안전 조직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또 이런 안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인식에 대한 전환점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프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요즘 특히나 이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최근에 이 진주에서도 있었죠. 사람들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하는 이 대형 화재 사건.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화재 사건 중에 이 공동주택 화재는 얼마나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유 형태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주택의 화재가 연간 약 4만 건 이상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4만 건이요? 네. 2010년 이후에는 점점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작년 2018년 기준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부상자가 약 2,225명, 사망이 작년만 해도 약 36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재 원인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 화재는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게 되나요? 뜻밖에도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서 그 원인을 보면 절대 대다수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대부분입니다. 부주의다?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주방에서 키친타올을 가스레인지에 가까이 두어가지고 가연물질에 이제 불이 붙은다라든가 또 단지 내에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려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가 그 다음으로 이루고 있거든요.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약 1, 2년 전에
영국 런던의 그린펠 타워라고 고층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의 정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층 아파트 갑작스럽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 고층 아파트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아하,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기본이 뭐 20층, 21층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특히나 부산에서도 이제 해운대 쪽인가요? 그쪽 고층 건물이 많아서 좀 걱정이 많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벌어지면 확산 속도가 또 빨라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요? 이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네. 도시가 더 재난이 많을 것 같습니까? 시골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재난이요? 저는 도시가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요? 왜 실질적으로 네. 도시가 훨씬 더 시골보다 더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더 재난에 더 위험하고요. 네. 또 저층보다는 고층이 더 위험하거든요. 네. 쉽게 설명해서 추운 겨울에 전기가 나갔다, 정전이 됐다. 네. 그러면 시골에서는 그냥 장작불 빼면 되는데 도시에서는 추운 겨울에 정전이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죠.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네네. 이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요. 공조 시스템의 수직으로 이게 전층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통해서 화염과 유독가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바로 초고층 건축물의 연돌 효과라는 거거든요. 네. 연돌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고층 건물의 그 상층부와 하층부의 온도 차로 인해서 이게 기류가 형성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쉽게 설명해서 일반인들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참수 숯불구이 집에서 숯불이 잘 꺼지려고 할 때 연통을 가까이 대서 석션을 이렇게 바람을 빼면 갑자기 숯불이 더 빨갛게 달궈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연돌 효과로 인해서 초고층 건물의 재난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불이 났을 때 대비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재난 시의 행동 매뉴얼을 자꾸 물어봤을 때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된 연습과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인데 그렇죠.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하지만 매일 아침에 슈팅 연습을 하고 매일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긴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속담에 머슬, 즉 근육이 한다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네. 결국은 반복된 훈련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런 초고층 건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긴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화재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그래서 무리하게 진압을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팁을 하나 드리면 네. 그 재난 시에 우리가 각종 화재, 지진, 태풍, 각종 재난 시에 생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건가요? 36개죠. 주랭나. 네, 재난 현장으로부터 빨리 화재라 지진이라든가 태풍이 발생했었을 때 그 재난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이렇게 알려주신 빨리 그 상황,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아주 꿀팁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안전방재학과 특임교수 송창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